한 아버지의 유언장이 공개되던 날 충격적인 장면이 벌어졌습니다. 장남과 차남에겐 수백억의 유산이 주어졌고 막내 아들에게는 단 하나 이름조차 없는 시골 묘지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몰랐습니다. 그 묘비 아래 아버지의 진심이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을. 시작 전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장례식장에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북적거렸습니다. 화환과 조화로 가득한 빈소 앞에는 언론사 기자들과 재계 인사들이 줄을 이어 조문을 왔습니다. 고인은 이 나라에서 손꼽히는 대기업의 창업주였으니까요. 새 아들이 상주석에 나란히 앉아 있었는데 장남과 차남은 의젓하게 조문객들을 맞이했지만 막내 아들 민석 씨는 어딘가 어색해 보였습니다. 민석 씨는 평소 아버지 회사 일에는 관여하지 않고 조용히 살아왔거든요. 형들이 아버지를 도와 사업을 키워갈 때도 민석 씨는 그저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아버지도 민석 씨에게는 딱히 기대하는 바가 없어 보였고요. 3일장이 끝난 후 변호사가 유언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장남 민호에게는 회사 지분 50%와 경영권을 상속합니다. 차남 민수에게는 강남 소재 상업용 빌딩 3동과 현금 200억 원을 상속합니다. 형들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예상했던 대로였으니까요. 그런데 변호사가 계속 읽어내려갔습니다. 막내 민석에게는 백운골 묘지를 상속합니다. 순간 장례식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민석 씨에게 집중되었고 형들이 피식 웃었습니다. 거봐, 쟤는 끝까지 묘지기 신세라니까. 차남이 속삭였습니다. 아버지도 참 민석이한테 뭘 기대했겠어. 그냥 적당히 땅 한 평 정도나 물려주신 거 아냐? 민석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수백억 원의 유산을 나눠받는 형들을 보며 자신에게 돌아온 건 이름도 모르는 묘지 하나뿐이라는 현실이 참담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석 씨는 변호사로부터 받은 묘지 주소를 손에 쥔 채 혼자 산길을 올랐습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산길은 을씨년스럽고 외로웠습니다. 민석 씨는 걸어가면서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는 늘 바쁘셨고 민석 씨와 대화할 시간도 별로 없었습니다. 가끔 대화를 나누더라도 따뜻한 말보다는 차가운 조언이 대부분이었죠. 넌 애미 닮아 마음이 약해서 못 써. 아버지가 자주 하시던 말이었습니다. 민석 씨의 어머니는 민석 씨를 낳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그 후로 아버지는 민석 씨에게 따뜻한 말을 건넨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백운골 묘역에 도착한 민석 씨가 본 것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잡초에 덮인 작은 봉분 하나가 덩그러니 있었습니다. 다른 묘들과 달리 이 묘는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서 풀이 무성했고 묘비도 낡아서 글씨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석 씨는 무릎을 꿇고 묘비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름도 날짜도 없었습니다. 그저 흐릿하게 남은 세 글자뿐이었습니다. 정으로 시작하는 희미한 이름이 겨우 보였을 뿐이었죠. 이게 뭐야? 이게 내 유산이라고? 민석 씨는 황당했습니다. 아버지는 왜 이런 이름도 모르는 묘를 자신에게 남겼을까요? 혹시 아버지가 알고 있던 누군가의 묘일까요? 아니면 정말 그냥 의미 없는 땅 한 평을 준 것일까요? 묘비의 글씨를 더 자세히 보려고 손으로 읽기를 걷어내 봤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흘러서 글자를 제대로 읽을 수 없었습니다. 민석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형들은 각각 수백억 원의 유산을 받았는데 자신은 이름도 모르는 사람의 무덤 하나만 받았다는 게 서글펐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나를 사랑하지 않으셨구나. 그동안 품고 있던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버지는 형들에게는 사업과 재산을 물려주고 자신에게는 그저 의미 없는 것만 남겨주신 거였습니다. 해가 완전히 져서 산은 어둠에 쌓였지만 민석 씨는 일어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작은 봉분을 바라보며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형들에 비해 뛰어난 점이 없었습니다. 공부도 보통이었고 사업 감각도 없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에도 아버지 회사에 들어가지 않고 작은 출판사에서 일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민석 씨를 못마땅해 했습니다. 형들 좀 본받아라. 내가 그렇게 살면 이 집안 체면이 서냐? 하지만 민석 씨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돈이나 권력보다는 조용하고 평범한 삶이 더 좋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아버지가 남겨주신 게 고작 이름 모르는 묘 하나라니 민석 씨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는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동안 민석 씨는 그 묘를 정리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잡초를 뽑고 묘비를 깨끗하게 닦고 작은 꽃을 한 송이 놓기도 했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왠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근처 마을에 살던 할아버지 한 분이 민석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너 혹시 그 묘 관리하는 사람이냐? 네, 그런데 혹시 이 묘에 대해 아시는 게 있나요? 할아버지는 잠시 민석 씨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묘. 내 아버지가 매년 눈 내리면 와서 멍하니 몇 시간씩 앉아있던 곳이야. 민석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저희 아버지가요? 그래. 15년 전부터 매년 겨울이면 와서 혼자 앉아있곤 했어. 말도 별로 안 하고 그냥 조용히 있다가 가곤 했지. 할아버지의 말에 민석 씨는 가슴이 이상하게 쿡 찔렸습니다. 할아버지, 그런데 이 묘가 누구 묘인지 아세요? 글쎄. 워낙 오래된 묘라서 나도 잘 모르겠어. 다만 내 아버지가 이 묘를 정말 소중히 여기는 것 같았어. 그날 저녁 민석 씨는 다시 묘 앞에 앉았습니다. 아버지가 매년 이곳에 와서 앉아 있었다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버지는 늘 바쁘셨습니다. 회사 일로 집에 늦게 들어오시는 날이 많았고 주말에도 골프나 사업 관련 모임 때문에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매년 이 외진 산골까지 와서 몇 시간씩 앉아 있었다니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혹시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건 아닐까? 민석 씨는 주변을 더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묘 주변에 특별한 것이 숨겨져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그저 오래된 묘 하나와 낡은 묘비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다른 묘들은 모두 관리가 안 되어서 풀이 무성하고 더러운데 이 묘만은 어느 정도 깨끗한 상태였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꾸준히 관리해왔다는 것 같았습니다. 설마 정말 아버지가 이 묘를 관리하고 계셨던 건 아닐까? 며칠 뒤 민석 씨가 묘를 정리하고 있을 때 형들이 찾아왔습니다. 야, 민석아. 여기서 뭐 하고 있어? 장남 민호가 값비싼 양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뒤에는 차남 민수도 따라왔습니다. 형들, 왜 여기까지 와? 당연히 와야지. 아버지가 널 여기 보낸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민수가 묘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기 뭔가 숨겨져 있는 거 아냐? 아버지가 유산을 따로 묻어둔 거 있을 텐데. 그런 거 없어. 그냥 오래된 묘 하나뿐이야. 하지만 형들은 민석 씨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직접 확인해 보자. 민호가 가져온 삽으로 묘 옆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형, 안 돼. 민석 씨가 급하게 말렸습니다. 왜 안 돼? 어차피 이름도 모르는 묘잖아. 파본다고 해서 뭐 어떻게 되겠어? 그래도 남의 묘를 함부로 파면 안 되잖아. 하지만 형들은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계속 묘 주변을 파헤치며 뭔가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이게 유산이라고. 내 몫이라고. 민석 씨는 형들 앞에 서서 막아섰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필사적으로 막고 있는지 자신도 잘 모르겠었습니다. 분명히 의미 없는 묘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형들이 파헤치려고 하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야, 민석아. 너 혹시 뭔가 알고 있는 거 아냐? 민수가 의심스럽게 민석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딴 거 못 믿어. 아버지가 널 사랑했다고 착각하지 마. 그래.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너한테 준 건 고작 이런 거잖아.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해? 형들의 말에 민석 씨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형들은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떠나면서 경고를 남겼습니다. 민석아, 뭔가 발견되면 우리한테 알려줘. 혼자 숨기려고 하지 말고. 그날 밤 민석 씨는 혼자 묘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형들이 파헤친 흔적이 여기저기 남아 있었고 묘는 더욱 어수선해 보였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 민석 씨는 자신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의미 없는 묘라고 생각했는데
형들이 함부로 대하는 걸 보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이 묘가 자신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민석 씨는 형들이 어수선하게 파헤친 곳을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묘비 뒤쪽을 정리하다가 뭔가 딱딱한 것이 손에 닿았습니다. 조심스럽게 흙을 파내니 작은 금속 상자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지? 상자에는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지만 오래되어서 쉽게 열렸습니다. 상자 안에는 몇 가지 물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오래된 사진 한 장, 아버지 필체로 쓰인 쪽지, 그리고 서류 봉투 하나였습니다. 먼저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사진에는 젊은 아버지가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에는 민석 씨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부드러운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그 갓난아기는 분명히 민석 씨 자신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쪽지를 펼쳐봤습니다. 아버지의 친필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난 이 아이를 안고 처음으로 인간이 되었다. 내가 자격은 없지만 이 아이만은 살아남길 바랐다. 민석 씨는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릴 적 생일날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아버지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너만 아니었으면 애미가 살았을 거다. 그때 그 말에 얼어붙었던 민석 씨의 마음이 지금 이 한 줄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아버지는 민석 씨를 원망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민석 씨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셨을까요? 왜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지 못하셨을까요? 민석 씨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평생 사랑받지 못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누구보다 사랑받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늦었습니다. 이제 아버지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릴 수도 없고 사랑한다고 말씀드릴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인해야 할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서류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촛불을 켜고 서류를 하나씩 꺼내보니 부동산명의 변경 확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묘 주변 500평 부지가 15년 전부터 민석 씨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 땅이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 서류를 자세히 보니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백운골 일대 전체 산 3만 평이 15년 전부터 민석 씨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산 아래 신도시 개발 예정지 10만 평도 모두 민석 씨 앞으로 넘겨져 있었습니다. 부동산 감정서를 보니 그 땅의 가치는 수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형들이 받은 유산보다 훨씬 더 큰 규모였습니다. 15년 전이면 민석 씨가 대학생이었을 때입니다. 그때부터 아버지는 가장 가치 있는 땅을 민석 씨에게 주실 계획을 세우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비밀로 하신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림 6-3. 사진 뒷면을 보니 연필로 흐릿하게 적힌 글이 있었습니다. 민영의 묘 민석이 지킬 사람. 민영. 그건 민석 씨 어머니 이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민석 씨가 지켜온 이 무명묘는 바로 어머니의 묘였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이해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왜 매년 이곳에 와서 앉아 계셨는지, 왜 이 묘를 민석 씨에게 맡기셨는지, 왜 형들에게는 말씀하지 않으셨는지. 아버지는 어머니를 사랑하셨고 어머니의 묘를 가장 사랑하는 아들인 민석 씨에게 맡기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서류 맨 아래에는 아버지가 직접 쓰신 편지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민석아,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버지는 이미 떠난 후일 것이다. 형들에게는 사업과 돈을 줬지만 너에게는 이 땅과 함께 내 어머니를 맡긴다. 이 땅은 곧 신도시가 되어 엄청난 가치를 가질 것이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이곳이 내 어머니가 잠들어 계신 곳이라는 것이다. 돈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건 아버지 스타일이 아니지만 내가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만큼은 남겨두고 싶었다. 미안하다 아들아. 민석 씨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형들보다 훨씬 더 큰 유산을 자신에게 남겨주셨을 뿐만 아니라 가장 소중한 어머니까지 함께 맡겨주신 것입니다. 어머니. 민석 씨는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어머니가 어디 계신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아버지는 어머니 이야기를 거의 안 해주셨거든요. 하지만 이제 알겠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 이야기를 할 수 없어서 안 하신 게 아니라 너무 그리워서 할 수 없어서 안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묘를 민석 씨에게 맡기신 것은 민석 씨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가장 사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실제로는 형들이 받은 것보다 훨씬 더 큰 유산을 물려주셨으면서도 그것을 자랑하지 말고 조용히 어머니를 모시라는 뜻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민석 씨는 본격적으로 어머니의 묘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묘 주변의 잡초를 모두 뽑고 새로운 꽃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새로운 꽃을 가져와서 바꿔드렸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묘비를 세웠습니다. 이번에는 어머니의 이름과 생년월일, 그리고 돌아가신 날짜까지 모두 새겼습니다. 묘비 아래쪽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민영님, 아들 민석이 지키겠습니다. 그림 7-3. 몇 달 후 묘 주변은 아름다운 추모 정원으로 변했습니다. 여러 종류의 꽃이 사계절 내내 피어 있도록 정원을 꾸몄고 작은 벤치도 설치했습니다. 형들이 다시 찾아왔을 때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민석아, 여기 완전히 달라졌네. 어머니 묘를 정리한 거야. 어머니? 설마 이게 어머니 묘였어? 형들은 그제서야 자신들이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가장 소중히 여기시던 어머니의 묘를 함부로 파헤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민석아, 이 땅이 내 이름으로 되어 있다던데? 민석 씨는 부동산 서류를 형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15년 전부터 아버지가 내 이름으로 해두셨어. 백운골 일대 전체와 신도시 개발 예정지까지. 형들은 말을 잃었습니다. 그들이 받은 유산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땅이 민석 씨 이름으로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정말 너를 사랑하셨구나. 장남 민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몰랐어. 아버지가 어머니를 그렇게 그리워하셨다는 것도, 너를 그렇게 아끼셨다는 것도. 며칠 후 민석 씨는 다시 어머니 묘 앞에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형들도 함께 왔습니다. 어머니, 이제야 찾아뵙습니다. 민호가 먼저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동안 어디 계신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민수도 따라 말했습니다. 세 형제는 어머니 묘 앞에서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릴 적 추억, 아버지에 대한 기억, 그리고 서로에 대한 오해들을 풀어나갔습니다. 민석아, 우리가 너를 무시했구나. 미안해. 아니야, 형들. 나도 형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어. 아버지는 우리 각자에게 맞는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신 것 같아. 우리에게는 사업과 책임을, 너에게는 어머니와 진정한 유산을. 민석 씨는 그동안 품고 있던 서운함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하게 되니 형들에 대한 원망도 자연스럽게 사라졌습니다. 몇 달 후 민석 씨는 특별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머니의 묘 주변 일부를 마을에 기부해서 작은 도서관과 공원을 만들기로 한 것입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뛰어놀고 사람들이 책을 읽는 모습을. 개발 예정지로 지정된 큰 땅은 그대로 두고 어머니 묘 주변만 공원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버지가 그토록 사랑하셨던 어머니의 평안을 지키고 싶었거든요. 도서관 입구에는 작은 표지판이 세워졌습니다. 민영 추모 도서관 사랑하는 어머니를 기리며. 그림 8-3. 1년 후 민석 씨는 다시 어머니 묘 앞에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의 아내와 어린 딸과 함께였습니다. 할머니, 이제 증손녀가 생겼어요. 아기는 어머니의 묘비를 신기한 듯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민석 씨는 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기 계신 분이 내 할머니야. 아빠가 태어나자마자 하늘로 가셨지만 늘 아빠를 지켜보고 계셨어. 그리고 저기 계신 분이 내 할아버지야. 말로는 사랑한다고 잘 표현하지 못하셨지만 가장 큰 사랑을 남겨주신 분이야. 새로 세운 묘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민영님과 아버지 민철님 마이너스 말보다 큰 사랑을 가르쳐 주신 분들.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가장 조용한 사랑이 가장 깊은 사랑이다. 민석 씨는 딸을 안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알겠어요.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거라는 걸요. 그리고 가장 소중한 유산은 돈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걸요.
바람이 살짝 불어서 묘 주변의 꽃들이 하늘거렸습니다. 마치 어머니와 아버지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습니다. 민석 씨는 그날 처음으로 자신이 진정으로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온전히 받아들였습니다.